할머니의 영정 앞에서 이지혁은 끝까지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다. 장례식장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이지혁의 어깨는 상복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려 있었고 이수빈과 이지화는 숨이 끊어질 듯 울었다. 이지혁은 동생들을 달래야 한다는 생각으로 입술을 깨물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왜 오늘이야라는 원망이 계속 올라왔다. 하필이면 엄마 김다정이 교통사고로 병상에 누워있고 가족은 한 번에 2번 무너졌는데 그 틈을 파고드는 사람이 나타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지은호가 장례식장에 들어선 순간 이지혁은 잠깐 숨을 놓았다. 간이식 수술을 겨우 마친 지은호는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검은 정장을 갖춰 입고 왔다. 정순이가 말렸다는 게 눈에 보였다. 지은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지은호는 선배, 저 왔어요라고 말하며 이지혁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한마디에 이지혁은 참아오던 감정이 툭 끊어질 뻔했다. 자신이 약해진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도 지은호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마음이 기대는 순간 잃을까봐 겁이 났다. 빈소 안에서 지은호가 절을 하고 고개를 들었을 때 익숙한 사람이 보였다. 상복을 입은 이상철이었다. 지은호는 자신도 모르게 아저씨를 뱉었다. 그 말에 이상철이 고개를 들었다. 이상철의 눈빛도 흔들렸다. 이상철은 지은호가 병원에 드나들며 도와주던 그 직원이라는 걸 알아봤고 지은호는 이상철이 아저씨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위로해주던 그 사람이라는 걸 떠올렸다. 그런데 그 옆에 선 이지혁이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저랑 같이 일하는 지은호예요. 그 한 줄로 3사람의 숨이 동시에 막혔다. 지은호는 그제야 연결이 이해됐다. 그리고 이해가 되는 만큼 마음이 복잡해졌다. 지은호는 이상철을 향해 아저씨가 선배 아버지셨어요? 라고 물었다. 이상철은 대답을 하지 못했다. 말 한마디가 조옥래의 죽음 앞에서 너무 가볍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도 이상철은 더 크게 무너졌다. 아들의 사람 앞에서, 어머니 앞에서 자신의 삶이 뒤엉킨 것을 느꼈다. 지은호는 이상철의 손을 꼭 잡았다. 많이 슬프시죠? 힘내세요. 지은호의 손은 따뜻했다. 이상철은 그 따뜻함이 오히려 더 아팠다. 내가 이 손을 잡을 자격이 있나 하는 죄책감이 올라왔다. 이상철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비밀이 있었다. 그 비밀이 왜 생겼는지 이상철은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입을 닫았다. 그날 밤 장례식장을 지키던 이상철은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이상철은 자신을 탓하며 가슴을 주먹으로 쳤다. 이지혁이 곁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이지혁은 말끝을 흐렸다. 이지혁은 AP 인수 실패와 빚 문제를 숨기고 있었다. 가족이 무너진 지금 돈 문제까지 터지면 이수빈과 이지환이 더 흔들릴 게 뻔했다. 그래서 이지혁은 가장의 얼굴을 쓰고 거짓말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때였다. 빈소문이 열리며 조보아가 들어왔다. 세련된 검은 원피스, 너무 반듯한 인사, 너무 정확한 눈물 없는 표정. 조보아는 이상철에게 공손히 말했다. 아버님, 저 기억하시죠? 이상철의 얼굴이 굳었다. 조보아는 과거 이지혁의 결혼식에서 파혼을 만들어버린 당사자였다. 그날 조보아는 식장 밖으로 사라졌고 남겨진 건 이지혁의 모욕과 소문과 가족의 상처였다. 이상철은 그날 이후 조보아라는 이름만 들어도 혈압이 오를 정도였다. 조보아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했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과의 깊이보다 계산이 먼저 보였다. 이지혁은 조보아를 보자마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었다. 조보아는 왜 지금 나타났을까? 정말 조문하러 온 걸까? 아니면 뭔가를 얻으러 온 걸까? 그 의문이 지은호의 가슴도 콕콕 찔렀다. 지은호는 예전에 결혼식 사진에서 조보아를 본 적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조보아가 이지혁의 손목을 잡고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자 지은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이 떨렸다. 질투가 밀려왔다. 몸도 아픈데 마음까지 흔들리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마음은 말을 듣지 않았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지은호는 더 약해질까봐 두려웠다. 며칠 뒤 조보아는 이지혁을 카페로 불러냈다. 조보아는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말했다. 우리 다시 결혼해요.
이지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결혼식 날 다른 남자랑 도망간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예요? 이지혁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다시 그날처럼 망가지기 싫다는 공포가 섞여 있었다. 조보아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 남자랑은 끝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또 다른 혼사를 밀어붙이고 있어요. 조보아는 이지혁에게 제안을 던졌다. AP그룹 인수한 거 알아요. 사업 확장 제가 도와줄게요. 투자도 가능해요. 그 말은 사랑이 아니라 계약이었다. 이지혁은 순간 흔들릴 뻔했다. 가족의 빚, 회사의 구멍, 투자 실패로 무너진 신뢰, 그 모든 걸 한 번에 덮을 수 있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이지혁의 머릿속에 지은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 아픈 몸으로도 달려와준 그 마음. 이지혁은 깨달았다. 돈으로 버티는 결혼을 하면 자신이 결국 가장 싫어하던 사람이 된다는 걸. 저 이제 변했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한마디에 조보아의 눈빛이 흔들렸다. 조보아는 웃으려 했지만 입가가 굳었다. 누군데요? 이지혁은 단호하게 말했다. 알 필요 없어요. 이지혁은 카페를 박차고 나왔지만 밖의 공기도 답답했다. 숨을 고르며 휴대폰을 켰다. 지은호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다. 선배, 저 내일부터 출근할게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이지혁은 분노가 사라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동시에 겁이 났다. 이 마음이 들키면 나는 지은호를 지킬 수 있을까? 그런데 이때 더 큰 폭탄이 터졌다. 병원에서 김다정이 깨어났고 첫마디로 물었다. 어머님은요? 김다정은 이상철의 표정만 보고도 알아차렸다. 여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김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시어머니 조옥래가 자신을 얼마나 아껴줬는지,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더 미안했다. 김다정은 안 돼요. 어머니를 반복하며 오열했다. 그 모습을 보는 이상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상철은 오래전부터 숨겨온 출생의 비밀 서류를 갖고 있었다. 이지혁의 출생에 관한 기록, 그리고 지은호의 가족사와도 어딘가 연결될 수 있는 기록. 이상철은 그 서류를 꺼내볼 때마다 손이 떨렸다. 진실을 말하면 가족이 찢어질 게 보였다. 그렇다고 숨기면 더 큰 배신이 될 게 분명했다. 이상철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갈라졌다. 한편 박성재는 장례식장에 왔지만 이수빈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 박성재와 이수빈의 관계는 아직 가족들에게 숨겨져 있었다. 박성재는 멀리서 이수빈이 영정 사진을 끌어안고 울부짖는 모습을 보며 당장 달려가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박성재가 한 걸음 다가가는 순간 이수빈이 더 큰 비난을 받을 수 있었다. 박성재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사랑을 숨겨야 하는 고통을 처음으로 제대로 알았다. 박성재는 주먹을 쥔 채 속으로만 말했다. 수빈아, 내가 옆에 있어. 그리고 박성재의 집에서도 전쟁이 벌어졌다. 박진석은 지환의 장례 소식을 듣고 돈을 챙겨보내라며 움직였지만 고성이는 우리가 왜 직접 가? 상류층 예의 지켜라며 영란을 막아섰다. 영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더는 참지 않기로 했다. 영란은 차갑게 말했다. 엄마야말로 경우 좀 지켜요. 비키세요. 영란은 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날 영란은 결심했다. 고성이가 시키는 대로 사는 인형이 아니라 자기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고성이는 홀로 남자 일을 악물었다. 고성이는 지금 다른 계획을 굴리고 있었다. 고성이는 특실에서 간이식 수술을 마친 한우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얼른 회복해서 아버지 회사 물려받아야지. 한우진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냥 평범하게 살면 안 돼요? 고성이는 단호했다. 넌 이제 예전의 한우진이 아니야. 지은호한테 받은 새 생명으로 더 큰 사람이 되는 거야. 한우진은 그 말이 너무 잔인하게 들렸다. 자신이 아들이 아니라 도구로 취급당하는 느낌이었기 때문이다. 한우진은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엄마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겠다. 하지만 그 다짐을 실행하기엔 고성이가 너무 무서웠다. 고성이는 이미 죽음의 위협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었다. 고성이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그 기사놈, 다시 내 딸 앞에 못 나타나게 해요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고성이의 말은 늘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섬뜩했다. 그 사이
지은호는 회사 복귀를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몸이 아픈 만큼 마음도 예민해졌다. 지은호는 이지혁을 좋아하는 마음을 인정할수록 두려워졌다. 내가 또 누군가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지? 지은호는 간이식 이후 스스로가 약해졌다고 느끼는 순간이 많았다. 정순이는 지은호에게 미역국을 끓여주며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라고 말했지만 지은호는 엄마의 따뜻함이 오히려 미안했다. 지은호는 결심했다. 이지혁 옆에 서되 흔들리지 않겠다고. 그런데 결심은 늘 현실 앞에서 시험을 받는다. 며칠 후 이지혁은 병실에서 김다정을 돌보다가 이상철이 서류 봉투를 숨기는 걸 보게 됐다. 이지혁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아버지가 뭔가를 숨긴다. 이지혁은 그 자리에서 묻고 싶었다. 하지만 김다정의 눈물이 먼저였다. 이지혁은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우리 모두 힘내야 해요. 김다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김다정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 불안으로 흔들렸다. 김다정도 느끼고 있었다. 조옥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로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그리고 바로 그날 지은호에게 낯선 문자가 도착했다. 내가 지키려는 사람, 이미 두 얼굴이다. 지은호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누가 이런 문자를 보냈을까? 조보아일까, 고성희일까, 아니면 이상철이 숨기고 있는 서류와 관련된 누군가일까? 지은호는 손끝이 차가워졌다. 이지혁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두 얼굴이라는 말은 이상하게도 너무 현실처럼 들렸다. 이지혁은 가족에게 빚을 숨기고 있었고 회사에서도 위험한 선택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 선택이 사기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지은호는 갑자기 무서워졌다. 혹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지키기 위해 더 위험한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까?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지혁은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은호야, 나 지금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그 말투는 평소의 이지혁이 아니었다. 단단한 척하던 목소리 안에 금이 가 있었다. 지은호는 숨을 삼켰다. 지금 이지혁이 말하려는 게 파혼의 진짜 이유일까? 출생의 비밀일까? 아니면 나를 믿지 말라는 말일까? 그때 병원 복도에서 이상철이 혼자 봉투를 뜯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이상철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상철은 서류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상철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게 이렇게까지 이어진다고? 이상철이 본 서류에는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었을까? 이지혁의 이름일까? 지은호의 이름일까? 아니면 한우진과 고성희의 계획을 뒤흔들 결정적 증거였을까? 그리고 그 서류를 누가 세상에 터뜨리려 하는 걸까? 모든 사람이 서로를 지키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이 누군가에겐 배신이 되었고 그 배신은 다시 또 다른 복수의 불씨가 되었다. 이제 남은 건 하나다. 누군가가 먼저 진실을 말하면 누군가는 반드시 무너진다. 그렇다면 이지혁은 누구를 선택할까? 가족일까, 사랑일까, 아니면 스스로의 죄책감에서 도망치는 길일까? 다음 이야기에서 이상철이 숨겨온 출생의 비밀이 드디어 입 밖으로 나올지, 조보아의 재결혼 제안이 정말 끝난 게 맞는지, 고성희가 꾸미는 위험한 계획이 누구의 목숨을 겨누는지, 그리고 지은호가 받은 그 문자 메시지의 발신자가 누구인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이상철의 손에서 서류가 바닥으로 미끄러져 떨어졌다. 종이가 펄럭이며 복도 바닥에 닿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이상철은 누군가가 볼까봐 급히 주워들었지만 이미 글자는 눈에 박혀버렸다. 그 서류에는 분명히 이지혁과 지은호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다. 단순한 병원 기록이 아니었다. 오래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남겨둔 흔적이었다. 이상철은 숨을 들이켜며 종이를 접었다. 손끝이 차갑게 떨렸다. 그는 늘 두려워하던 순간을 떠올렸다. 언젠가는 들통난다. 그 말을 스스로에게 수없이 했지만 막상 그날이 오자 마음이 갈라졌다. 그는 이지혁을 위해 진실을 숨겼다고 믿었다. 그러나 진실을 숨긴 시간만큼 거짓말은 커져버렸다. 이제는 누군가가 다치지 않고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때 병실 문 앞에서 이지혁이 걸어 나왔다. 이지혁은 이상철의 표정을 한 번에 읽었다. 이상철이 무너질 때 보이는 얼굴이었다. 이지혁의 눈이 서류 봉투로 향했다가 다시 이상철의 눈으로 돌아왔다. 아버지, 그거 뭐예요? 이상철은 대답하려다가 입술을 다물었다.
아들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이지혁은 이미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무언가를 숨긴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숨김이 가족을 지키는 방식이 아니라 가족을 흔드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말 못해. 이상철이 겨우 꺼낸 말은 너무 약했다. 이지혁은 그 말에 더 차가워졌다. 슬픔에 지친 얼굴 위로 분노가 아주 조용히 올라왔다. 이지혁은 조옥래의 죽음으로 이미 마음의 바닥이 닳아 있었다. 그런데도 이상철이 또 나중에를 말하자 이지혁은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나중에 다음에 때가 되면. 근데 지금이 그때 같아요. 이상철은 아들의 목소리에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이지혁은 울지 않았지만 울음보다 더 위험한 표정이었다. 감정이 터지기 직전 사람이 가장 무섭게 단단해질 때가 있다. 이상철은 그걸 알았다. 그래서 더 겁이 났다. 이지혁이 자신을 끊어낼까봐, 그리고 그 끊어냄이 가족 전체를 흔들까봐. 그날 밤 지은호는 정순이가 끓여준 미역국을 거의 남긴 채 침대에 앉아 있었다. 속이 편치 않았다. 수술 이후 몸이 예민해진 것도 있지만 마음이 더 예민했다. 낮에 받은 문자, 내가 지키려는 사람, 이미 두 얼굴이다가 계속 머리에 맴돌았다. 지은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흔들리지 말자. 그런데 사람 마음은 다짐으로 고정되지 않는다. 특히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은 다짐보다 더 빨리 자란다. 지은호는 결국 이지혁에게 다시 전화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다. 이지혁은 받지 않았다. 지은호의 손이 조금씩 젖었다. 바쁜가? 아니면 내가 부담인가? 그 생각이 그쪽으로만 흐르자 가슴이 조여왔다. 지은호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아니야, 나는 환자야. 내가 흔들리면 안 돼. 그런데도 눈가가 뜨거워졌다. 지은호는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났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졌는지, 왜 누군가의 한마디 문자에 이렇게 휘둘리는지. 그때 지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조보아라는 이름이 떴다. 지은호는 손가락을 멈췄다. 받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거절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불안은 늘 답을 확인하고 싶게 만든다. 지은호 씨. 조보아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가시처럼 느껴졌다. 당황하셨죠? 장례식장에서. 지은호는 숨을 골랐다. 무슨 일이세요? 조보아는 잠깐 웃었다. 웃음이 따뜻하지 않았다. 문자 받았어요? 두 얼굴. 그런 말. 지은호의 얼굴이 굳었다. 그 문자를 당신이 보냈어요? 내가 보냈다고 하면 믿을 거예요? 조보아가 되물었다. 중요한 건 누가 보냈느냐가 아니라 그 말이 틀렸는지 맞는지죠. 지은호의 속이 울렁거렸다. 조보아는 계속 말했다. 이지혁 씨, 지금 돈 때문에 흔들리고 있어요. 그 사람은 가족을 지키겠다고 거짓말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짓말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다치게 하죠. 지은호는 이를 악물었다. 그만하세요. 조보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지은호 씨는 착해서 누가 조금만 흔들어도 스스로를 탓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지은호 씨가 다치면 안 되죠. 간이식까지 했는데. 그 말이 지은호의 심장을 찔렀다. 조보아가 지은호의 수술을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자연스럽게 무기처럼 꺼낸다는 사실이 너무 싫었다. 뭘 원하는 거예요? 지은호가 낮게 물었다. 조보아는 아주 짧게 망설이다가 말했다. 이지혁 씨를 포기하세요. 그럼 지은호 씨는 안전해져요. 그리고 이지혁 씨도 더 큰 실수를 안 하게 될 거고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지은호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손이 떨렸다. 조보아의 말이 전부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고 싶었다. 그런데 돈 때문에 흔들린다는 말은 이상하게 현실감이 있었다. 이지혁이 요즘 가족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은호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때마다 지은호는 모르는 척했다. 자신이 환자이기 때문에 더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모르는 척을 할수록 불안은 더 커졌다. 같은 시각 한우진은 병실 창밖을 보며 혼자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고성희는 우진의 손을 잡으며 너는 더 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했지만 우진은 그 말에서 사랑을 느낄 수 없었다. 엄마는 내 몸을 이용해. 우진은 그걸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차가워졌다. 그는 지은호를 떠올렸다.
자신에게 새 생명을 준 사람. 지은호가 바랐던 건 권력도 복수도 아니었다. 행복하게 살아라는 마음이었다. 오지는 그 마음을 배신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으로 고성희에게 맞서보기로 했다. 오지는 조용히 고성희에게 말했다. 엄마, 나 병원 나가면 바로 회사로 안 갈 거예요. 고성희의 눈이 가늘어졌다. 뭐? 나 내 삶 살 거예요. 오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엄마가 원하는 후계자 놀이 그만할게요. 고성희는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다. 눈에는 웃음이 없었다. 오진아, 너 지금 누구 덕분에 살아있니? 오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지은호 덕분이에요. 그 말이 나오자 고성희의 표정이 변했다. 고성희는 천천히 오진의 얼굴 가까이로 다가왔다. 그래. 지은호. 그 애가 너한테 새 생명을 줬지. 고성희는 부드럽게 말하면서도 말끝은 차가웠다. 그러면 너는 지은호한테 평생 빚진 사람이야. 그리고 빚진 사람은 빚을 갚아야 해. 오진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서 소름이 돋았다. 고성희는 사람을 빚으로 묶고 그 빚을 사슬로 만든다. 오진은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살겠다고 발버둥치면 고성희는 지은호를 건드릴 수도 있다는 걸. 오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내가 지은호를 위험하게 만드는 건가? 장례식 후 며칠 이수빈은 집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이수빈은 할머니가 살아있을 때 자신에게 해주던 말들이 계속 떠올랐다. 수빈아, 너는 사랑받아도 돼. 그런데 그 사랑을 준 사람이 사라지자 이수빈의 마음은 텅 비었다. 그 빈틈에 죄책감이 들어왔다. 더 잘해드릴 걸, 더 자주 웃어드릴 걸. 이수빈은 그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박성재는 그런 이수빈을 멀리서만 바라봤다. 가까이 가고 싶었다. 하지만 이수빈이 가족 앞에서 더 힘들어질까봐 박성재는 또 한 번 물러섰다. 박성재는 스스로를 비난했다. 내가 옆에 있어야 하는데 왜 나는 숨기기만 하지? 그러면서도 박성재는 결심했다. 더는 미루지 않겠다고. 이수빈이 무너질 때 멀리서 괜찮아만 하는 남자가 되기 싫었다. 그날 밤 박성재는 이지혁에게 연락했다. 지혁아, 나 할 말 있어. 이지혁은 병원 복도에서 전화를 받았다. 이상철과의 갈등 이후 이지혁은 머리가 깨질 듯 했다. 조보아의 재결혼 제안, 회사의 돈 문제, 엄마 김다정의 병상, 아버지 이상철의 이상한 서류. 박성재의 목소리를 듣자 이지혁은 오히려 위로를 느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줄 거라고 잠깐 기대했다. 말해. 이지혁이 말했다. 박성재는 숨을 들이켰다. 수빈이 내가 더는 숨기기 싫어. 이지혁은 순간 말이 막혔다. 이지혁은 가장 먼저 떠올렸다. 지금 그 얘기를 꺼내면 우리 집이 더 흔들릴 수 있어.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래도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올라왔다. 이지혁은 자신이 진실을 피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복잡했다. 친구의 진심을 막고 싶지 않았다. 성재야, 이지혁이 낮게 말했다. 지금은 우리 집이 너무... 알아. 박성재가 끊었다. 그래서 더 미룰 수 없잖아. 수빈이가 혼자 무너지고 있어. 이지혁은 눈을 감았다. 박성재의 말이 맞았다. 이수빈은 이미 혼자 버티고 있었다. 그리고 그 혼자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처는 더 깊어진다. 그때 병원 복도 끝에서 지은호가 나타났다. 지은호는 이지혁을 찾아온 것이었다. 전화를 수십 번 했는데도 이지혁이 받지 않자 직접 와버렸다. 몸은 아직 무거웠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다. 지은호는 이지혁을 보자 눈빛이 흔들렸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얼굴에서 뭔가를 느꼈다. 불안, 두려움, 그리고 확인하고 싶다는 절박함. 선배. 지은호가 말했다. 나 물어볼 게 있어요. 이지혁은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은호가 어떤 말을 들었는지,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알 것 같았다. 이지혁은 무심코 지은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은호는 한 걸음 물러섰다. 그 작은 거리감이 이지혁에게는 칼처럼 날카로웠다. 나한테 지은호가 목소리를 낮췄다. 선배가 숨기는 거 있어요? 이지혁은 대답을 하지 못했다. 숨기는 게 너무 많았다. 가족에게 숨긴 돈 문제, 아버지 서류에 대한 의심, 조보아의 제안,
그리고 지은호를 좋아하는 마음까지. 이지혁은 입을 열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다. 하지만 입을 닫으면 지은호가 무너질 것 같았다. 이지혁은 그 사이에서 숨이 막혔다. 지은호는 눈을 깜빡였다. 눈물이 고이는 걸 참았다. 나 아픈 몸으로도 여기까지 왔어요. 선배를 믿고 싶어서요. 그 말이 이지혁의 심장을 무너뜨렸다. 이지혁은 결국 입을 열었다. 은호야. 나 지금 돈 문제로 흔들리고 있어. 그리고 아버지도 뭔가를 숨기고 있어. 근데 내가 제일 무서운 건 이지혁은 잠깐 숨을 삼켰다. 너를 잃는 거야.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안심할 수 없었다. 오히려 더 무서웠다. 이지혁이 이렇게 솔직해지는 건 정말 끝이 가까워졌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 그 순간 이상철이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상철은 서류 봉투를 꼭 쥔 채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다. 지금 말하면 다 끝난다. 하지만 지금 말하지 않으면 더 큰 사고가 난다. 이상철의 머릿속에는 조옥래의 마지막 얼굴이 떠올랐다. 어머니는 늘 말했었다. 거짓말은 가족을 지키는 게 아니라 가족을 찢어. 이상철은 결국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리고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고성희였다. 이상철이 전화를 받자 고성희는 너무도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상철 씨, 그 서류 당신 손에 있죠? 이상철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어떻게? 고성희는 웃었다. 세상은요, 생각보다 다 연결돼 있어요. 특히 숨기고 싶은 것들은요. 이상철은 손에 쥔 봉투가 불에 데인 것처럼 뜨거워졌다. 고성희가 이 서류를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걸 빚과 권력으로 바꾸려 한다면 지은호와 이지혁, 한우진까지 모두 위험해질 수 있었다. 이상철은 입술을 떨며 물었다. 대체 원하는 게 뭡니까? 고성희는 아주 또렷하게 말했다. 간단해요. 그 서류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써야겠어요. 안 그러면 지은호 씨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이상철의 눈이 흔들렸다. 고성희는 지은호의 이름을 정확히 말했다. 협박이었다. 이제 선택은 이상철에게 넘어왔다. 진실을 말해 가족을 무너뜨릴 것인가, 거짓말을 더 키워 지은호를 위험에 빠뜨릴 것인가. 그런데 이상철은 아직 모른다. 이미 누군가가 서류 내용 일부를 복사해두었다는 사실을. 그 복사본이 누구 손에 들어갔는지, 그 사람이 언제 터뜨릴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다음 이야기에서 고성희가 노리는 서류의 진짜 내용이 무엇인지, 이상철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이지혁과 지은호 사이에 생긴 거리감이 다시 이어질 수 있을지, 박성재가 결국 수빈과의 관계를 밝히는지 숨막히는 전개로 이어집니다. 다음 편이 궁금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바로 이어서 더 깊고 더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